오키나와 주일 미군 가데나 공군기지. 밤늦게 몰래 미군 기지를 빠져나간 비행기는 아무도 모르게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E-3B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무사히 한국 영공을 돌아 다시 기지로 복귀했는데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3B는 미국이 자랑하는 공중조기 경보기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군사 자산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약 최대 600km 밖 목표 지점에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 한 대로 많은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현대 공중전에서 공중조기 경보기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기종의 공중조기 경보기일수록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에 전투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반도에 일어나는 움직임과 주변국들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 한국에서는 새로운 공중조기 경보기의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스웨덴의 방산업체 회장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스웨덴 방산업체 회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근방은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미국은 주일기지에서 E-3B를 비롯한 다양한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영하면서 주변국 상황을 탐지했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1969년부터 조기 경보기 도입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문화혁명으로 인해 제대로 자원을 투입하지 못했다가 2000년대 이스라엘을 통해 조기 경보기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수출이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조기 경보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진 수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제 IL-76 수송기에 레이더를 장착한 조기 경보기스러운 물건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하늘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지닌 홍징 2000 조기 경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이후 연구를 거듭해 홍징 2000을 5대 개발하면서 공중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공중조기 경보기를 통한 정보전에 밀리지 않으려 노력했었는데요. 1987년부터 일본은 E2 호크아이를 운용하면서 정보전에 대비했습니다. 1998년에는 최신 기종인 E767 4대를 도입하면서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767의 경우 320km 내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ANAPY2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동아시아 상공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지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종입니다. 한국 역시도 주변 국가들에 밀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조기 경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사업을 통해 미국 보잉에서 개발한 E737 조기 경보 통제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잉사의 737-700여 개기 기종을 개량해서 만든 제품으로 10명의 탑승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공중조기 경보를 담당하는 통제사 6명과 공중감시수 4명으로 된 10명이 기본 구성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ANAPY2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360도 모드에서 최대 481km 범위를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360도 모드가 아닌 집중조사 모드로 변경할 경우 탐지 범위는 더 늘어나서 최대 74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광범위한 부분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북한의 위협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공군 소속 E737 조기 경보 통제기가 발견해냈습니다. 비싼 값을 들여서 도입한 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뽐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발전되고 탐지해야 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 경보 통제기의 추가 도입이 필연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식이 오래되면서 수리비도 증가하는 상황에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기 경보 통제기의 필요성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조기 경보 통제기 2대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본 스웨덴 방위사업체 사브는 한국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사브는 유럽에 위치한 방위사업체로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잉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유서 깊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천문학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출혈 경쟁으로 인해 보잉에 여러 번 연전연패를 당하며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스웨덴 요한손 사브 회장은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으로 한국으로 급하게 날아왔습니다.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은 E767 기종을 개발했던 보잉사에 최신형 조기 경보 통제기를 구입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조기 경보 통제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 매사 때문인데요.
매사의 안테나 성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안테나 하나에는 2000개의 칩이 들어가 있어서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데요. 한번 추적하는데 칩에 들어가는 부하가 엄청나기에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칩 교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칩 교체 이후 성능 테스트를 위해 여러 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기 경보 통제기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보잉사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사용해야 했던 한국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737, 소위 PSI라 불리는 통제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 64종이 단종된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장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데 한 세월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PSI 도입에 있어 한국에 안 좋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 PSI 도입 당시 이스라엘의 IAI사와 미국 보잉사 제품 중 더 성능이 좋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보잉사의 PSI가 경쟁에 밀릴 것을 우려해 한국 정부에 구매 압력을 넣었는데요. 그 회담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돼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보여줬습니다. 경쟁 입찰이 한창이던 때 미 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시아우는 한국이 조기 경보기 조달 사업에 있어 보잉 737의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보잉을 지지한다고 당시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오직 보잉 시스템만이 동맹의 요구에 부합한 수준의 조기 경보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IAI는 해당 시스템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경쟁사의 단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미 대사는 경쟁 입찰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가격인 것을 알아채고 IAI사보다 훨씬 싼 가격의 가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치렀던 미국 부시 정권의 적극적인 정치 공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PSI를 반강제로 매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브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시장에 만약 사브가 진출의 성과를 낸다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보잉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신 제품 성능을 확실하게 선보일 수 있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사브의 조기 경보 통제기는 소위 글로벌 아이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요한손 회장은 특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인데요. 경쟁 입찰을 지지한다 밝힌 그는 만약 한국이 자사의 글로벌 아이를 구매한다면 기술 이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브의 기술과 능력을 현지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밝혀 한국에 올인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기술 이전이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경쟁자를 늘릴 수 있어 기술 이전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무기는 팔고 있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리와 모든 AS를 자신들이 직접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요한손 회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자신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해석됩니다. 글로벌 아이는 항속거리 1000km, 세공시간 최대 11시간을 자랑하는 기체로 각종 고성능 센서 및 정밀 추적이 가능한 최신형 기종입니다. 현 세대가 최강의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재원을 자랑하는 기종이기에 사브의 기술력이 집약된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련 없이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한국에서 자사의 보잉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부품 지원은 물론이고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신의 기종인 사브 글로벌 아이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조기 경보 통제기 국산화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올해 KF-21 보람의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세계의 한국의 기술력을 뽐냈는데요. 만약 사브의 글로벌 아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국산 조기 경보 통제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브의 글로벌 아이를 선택하지 않아도 보잉사의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데요. 기존 2737 기종과 비슷하기에 적응하기도 쉬울 뿐더러 정비에 있어서도 새로 익힐 필요가 없기에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처지라 볼 수 있습니다. 사브는 과거 UAE에 자신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수출했을 때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패까지 꺼내면서
한국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기경보통제기는 대체 어떤 기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가는 다른 주변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최대한 한국에 이로운 쪽을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